그렇다면 이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혼자 사는 이 혼자의 추세는 점점 더 가속화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예. 앞으로도 점점? 네네. 그럼 세상 외로움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사람들은? 외로우면 네. 저희는 이제 소속감에서 연대감으로라는 이제 한 꼭지를 썼는데요. 이제 과거의 사람들이 이제 이 소속감을 느끼는 방식은 뭐 조직이든 어떤 테두리를 가지고 있는 조직이었습니다. 뭐 가족이 됐든 아니면 뭐 회사가 됐든 아니면 뭐 동호회 말씀하셨는데요. 하다못해 자전거 동호회도 자전거 동호회라는 카페가 있죠. 예. 그러면은 카페 직위가 있고 가입이라는 절차를 거치고 이 게시판에 써야 말아야 되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예. 근데 뭐 보기 싫은 글도 읽어야 되는 그런 방식이죠. 근데 지금은 연대감의 방식으로 갑니다. 그건 이제 탑다운과 테두리가 없는 방식이다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각자 이제 계정을 각자 가지고 있어요. 트위터에 이제 트위터 그런 팬덤을 형성하기 좋은 채널인데요. 각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해시태그를 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 해시태그를 검색했을 때 이 사람들이 같이 검색되어 나오죠. 그럼 일시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것을 accept한 하나의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외에는 또 따로 떨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연대감이라고 표현했던 건 뭐냐면 과거에는 약간 정원 같은 곳에 내가 들어가서 소속감을 느껴야 된다면 지금은 약간 각자 서 있는 이끼군락 같은 거예요. 그럼 멀리서 어떤 식으로 보면 얘가 하나의 군락인데 또 멀리서 보면 또 다른 군락이고 자세히 보면 각자 이끼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어려워지는 겁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어딘가 뭐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모여 있어. 그럼 내가 거기에 가서 나 이거 신제품 나왔어요 하고 그걸 이렇게 메시지를 샤워시켜야 되는데 그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있었는데 그 모여 있는 곳 자체가 사라지니까 어디다 대고 얘기를 해야 되지? 왜냐면 거대한 미디어가 있어 사람들이 그걸 다 같이 보고 있었으면 좋든 싫든 내가 여기다 뿌리면 사람들이 좋든 싫든 알기는 알았을 거잖아요. 지상파를 또 공격하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다 조각조각 어떤 동호회로 가 있다고 이제 온라인 디지털 마케팅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뭐 배너 광고를 하고 커다란 커뮤니티에 가서 이제 광고를 합니다. 이제 한 방보다는 여러 방을 써야 되긴 하지만 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어딘가에서 뭘 좋아하는 것 같긴 한데 모여있지를 않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아이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옛날에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고 뭐 지금도 있습니다만 그런 데서 막 같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딱 개인으로 존재한단 말입니다. 나 어디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광고의 시대에서 팬덤의 시대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면 내 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 팬 한 줌한테 팔고 싶어서 팬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얘네들하고 같이 팔벌이를 하고 있어서 이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면 이 친구들이 다른 곳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 이야기가 퍼지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요, 이게 어떤 뭐 특정 상표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애플과 삼성의 전쟁에서 갤럭시의 전쟁에서 애플이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세요?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브랜드가 언급되느냐 스마트폰이라고 언급하냐의 차이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왜 이 말을 더 많이 할까? 그리고 또 하나 보는 것은 어떤 언어로 이야기할까를 봅니다. 어떤 거는 카테고리 명칭으로 그냥 뭉뚱그리고 어떤 거는 굳이 브랜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편의점에서 뭐 샀어요. 근데 꼭 이상하게 GS25는 타이포하기도 어렵잖아요. 영어와 숫자를 바꿔가면서 타이포해야 되는데 GS25에서 신상 득템 이런 말이 많이 나와서 GS25의 추이는 높습니다. 세븐일레븐 득템 이런 세븐일레븐에서 신상 득템 왠지 맛이 안 나. 근데 GS25는 신상을 많이 내는 곳이고 그곳에서 내가 득템했다는 게 하나의 밈처럼 사람들한테 각인이 된 거죠. 그럼 GS25에서 우리 해시태그 달아서 신상 득템 100원 드릴게요 이런 거 아니지만 그렇습니까? 그 말 맛이 있는 거죠. 쿠팡 같은 경우에도 나 온라인 쇼핑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굳이
쿠팡이라고 이야기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런 이제 측면에서 휴대폰을 말씀드리면 과거부터도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단어가 있고 삼성의 이제 스마트폰 브랜드명이 있고 애플의 아이폰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폰이 카테고리 명칭인 스마트폰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과거부터도. 네. 근데 이제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불리우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 게 이제 예를 들면 음악을 듣고 있는데 네. 아, 나 지금 아이폰으로 이거 듣고 있어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내가 갤럭시로 이거 아. 듣고 있어 라고 굳이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는 음악 듣고 있어 이렇게 하지 갤럭시 쓰는 사람들은. 네, 네. 아. 그때에 왜 어떤 브랜드는 불려질까? 예. 어떤 거는 그냥 말까?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브랜드력의 차이를 내세우는 겁니다. 삼성으로서는 아플 수밖에 없는 지적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삼성 예. G 플립 아세요? 예, 알죠. 거? 네. 저도 핸드폰 쓰니까. G 플립은 G 플립으로 불립니다. 아, 네. 거기서 성공했군요, 드디어. 그렇습니다. 계속 빅데이터를 보시니까 네. 저런 것도 짐작을 하시나요? 뭐냐면 애플은 무엇이 애플을 애플로 부르게 하고 무엇이 G 플립은 G 플립으로 부르게 하는데 무엇이 또 거꾸로는 무엇이 갤럭시는 왜 갤럭시로 부르게 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자료 근거는 뭔가요? 혹시 좀 정리가 있나요? 네, 네. 그거는 이제 난 이래서 불러요. 뭐 이런 사람은 없지만 그렇겠죠, 당연히. 여러 사람이 부른 그거의 합인데요. 네. 어떤 브랜드를 이제 선물할 수 있는가 하고 연관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 브랜드력을 저희 어쨌든 브랜드를 만들고 있는 회사와 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어떤 것이 브랜드력을 측정하는 지표 내지는 도구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측면에서 1번 일단 관심입니다. 일단 크리티컬하게 욕먹지 않는 이상은 불려야 잊혀지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양적으로 이미 줄어들거나 아니면 피크를 보이지 않거나 밋밋하다. 이거는 굉장히 이 시대에는 브랜드로는요? 네, 브랜드로 심각한 겁니다. 두 번째는 선물을 봅니다. 예. 브랜드로 불리는 것은 선물에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물할 수 있는 브랜드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선물의 연관어의 브랜드명을 쭉 보면 일반적인 브랜드명과 같으면서도 다른 면이 있거든요. 예. 그랬을 때에 지금 고유명사로 불린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선물의 리스트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다못해 이제 조금 있으면 연말에 이제 뭐 온라인 클래스들이 굉장히 1년 회원권을 잡기 위해서 광고를 엄청 할 거잖아요. 예. 갤럭시 폰 준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아이패드를 준다고 하죠. 그런 식의 프로모션성 선물조차도 애플일 때 통하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선물 브랜드로 예를 들면 정관장이 있습니다. 정관장 비슷한 애들은 선물을 주고도 욕먹는 거예요. 왜? 나 무시하나? 나는 이 정관장이라는 브랜드가 왕인 걸 이미 알고 있는데 장관장? 이런 거죠? 예. 네, 스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팸이라는 게 이제 기막힌 마케팅으로 선물의 영역에 1등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유사한 친구들을 선물로 받았을 때는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의 영역, 어떤 브랜드는 1등의 상징성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요새는 예. 이제 1등보다는 이제 고유성으로 독특한. 네네네. 예.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라이프 스타일의 시대에서 이제 신념의 시대로 간다라고 예.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당신은 무슨 브랜드로서 진심인가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 묻기 시작하는 예. 겁니다. 왜 라이프 스타일 시대에서 신념 시대로 간다는 것을 이제 지금 주장하고 있냐면 이제 식품 광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에 이제 예를 들면 뭐 식품 광고를 한다고 하면 엄마가 나왔습니다. 전형적인 엄마 모델이 나와서 엄마다움을 그랬죠? 강조하면서 엄마의 김혜자 씨. 네, 그렇습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만들었어요. 예. 책임감을 강조합니다. 보험 광고도 마찬가지죠. 뭐 당신 아빠인데 어떻게 할 거야? 가족 책임질 거.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자신의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10년대로 오면서 특히 이제 인스타그램이 생기고 사람들의 이제 감도 높은 사진들을 보게 되면서 라이프 스타일의 시대라는 말을 이제 지읒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이 뭐야?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제일 먼저 라이프스타일로 연관된 건 킴포크 잡지 아시나요? 약간 킴포크 잡지가 무심한 듯 시크한, 소박한 듯 여유로운데 네. 감히 흉내내기 어려운 비싼 것들. 그런 것들을 보여줬어요. 예. 근데 꼭 반드시 비싸다, 1등이다 이제 이런 개념보다는 다른 것들을 보여준 겁니다. 북유럽 스타일 같은 것들을 예, 보여준 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사람들의 눈높이 자체가 좀 달라진 거죠. 그리고 이제 킴포크 잡지가 이제 한남동 카페나 식당 같은 데 이제 무심한 듯 딱 놓여 있고, 식당의 인테리어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세련되게 변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가르친 3대 브랜드가 있다라고 예.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마켓컬리고요. 두 번째는 오늘의 집, 세 번째는 무신사입니다. 이제 이 킴포크는 잡지고 해외고 카페에서 구현 가능한 것들, 그래서 카페에서 이제 한 장 사진은 찍을 수 있지만 내 집에 가져오기는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마켓컬리는 뭐라고 가르쳤냐면 밥상도 예쁘게 차리고 먹는 거야. 이게 가르치고 이게 해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물건을 판 거예요. 그리고 그 물건이 어떻게 식탁에 놓여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리는 못해도 돼. 너니까 당신의 안목과 취향이니까 이 정도 차릴 수 있어. 자, 이렇게 차리면 된다니까. 이거 사.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절대 안 먹던 아보카도를 다 먹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구현 가능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마켓컬리가 그런 항공샷, 그러니까 이제까지 사람들이 밥상을 찍을 다 이렇게 찍거나 이제 같이 먹는 사람을 찍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 치우고 약간 식탁에 이렇게 빗기듬이 해가지고 식탁 전체가 아니라 항공샷을,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 직각으로 내려 찍으면서 약간 비스듬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식탁 자체가 하얘져야죠. 그릇 자체가 모양이 예뻐져야 됩니다. 하늘에서 봤을 때 모양이 예뻐지는 그릇들이 팔리기 시작하고 이런, 지금 여기도 아마 그런 우리의 변한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인테리어 하신 것 같아요. 이런 우드톤의 벽을 만든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다 바뀌게 만든 것이 이제 라이프 스타일 그 마켓컬리입니다. 식탁도 예쁘게, 밥상도 예쁘게. 오늘의 집은 이제 한층 더 나아가서 집을 고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오늘의 집에 주로 나오는 리뷰는 작은 집입니다. 그리고 작은 집부터 시작했고 월세집부터 시작했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가르치는 라이프 스타일이 뭐냐면 너 월세집도 고치고 사는 거야. 너 지금 이 누렁 바닥에 이 그리그리한 벽지에 이 체리색 몰딩 이거 안 이쁜 거야. 네 눈엔 이뻐?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전세 월세 내 집도 아닌데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죠? 아니야. 여기다가 문고리만 바꿔도 달라져. 문고리를 그리고 팔아요. 어떻게 하는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문고리를 바꾼 집을 보여주는 거죠. 시트지만 붙여도 달라져. 시트지를 팔아요. 붙인 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같이 호응하는 거죠. 오늘의 집이라는 해시태그를 달면서 내가 집을 이렇게 꾸며봤어. 23평 신혼집 이렇게 꾸며봤어. 23평도 커요. 15평 집 이렇게 꾸몄어 라는 것들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게 그냥 잡지에 있는 먼 동경하는 라이프가 아니라 이거 어디서 이렇게 샀다니까? 방산시장 가서 이렇게 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세린했어요. 이런 식의 것들이 계속 에코가 되면서 대한민국의 말하자면 인테리어 자체를 바꾸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신사는 남성들의 패션을 바꾸었고요. 예시도 보여주고 방법도 알려주고 제품 자체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자기 집을 구현한 것을 간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네.